네, 요즘 대면 생활을 조만간 되찾을 거라는 기대감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접종률이 벌써 10%를 넘어섰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콘택트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문 기자, 네. 요즘 이 콘택트주 강세를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언론사에서 보복 소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보복 소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인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이러한 보복 소비로 콘택트 기업에 대한 소비가 늘면서 이 기업들의 이익은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더 크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언택트가 아닌 콘택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작년 말부터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우리 국민 3,6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고 4분기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최근에 오는 7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다른 섹터의 종목보다는 이 콘택트주가 조금 높은 주가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콘택트주 하면은 우리가 대면이 필요한 그런 업종들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증권가에서 좀 말하는 콘택트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 항공업과 또 엔터 미디어업 그리고 백화점 면세점업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미용업이나 의류업도 이 콘택트주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 세 가지 섹터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행 항공업의 경우에는 모드투어, 하나투어, 또 대한항공, 진에어 등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오늘 이 기업들 역시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투어와 모드투어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또 집단 면역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에 따른 여행 항공 종목 주가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이들 기업의 목표 주가를 최근 줄줄이 상향 조정했는데요. 모드투어의 경우는 현재 주가보다 30% 이상 높은 38,000원 정도의 최대로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하나투어는 20% 이상 높은 10만 원까지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아직도 뭐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는 분석인데 글쎄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 실적이라든지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오른 경우라면 좀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래도 아무튼 뭐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그런 건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 뭐 기대 이상의 실적이 앞으로 나타나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항공 여행주 말고 혹시 뭐 다른 섹터는 어땠습니까? 앞서 설명한 좀 엔터 미디어업과 또 백화점 면세점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오름세를 이어가기는 했습니다. 엔터 미디어 섹터의 경우는 최근 3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이 38% 정도에 달했고요.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엔터 미디어업 가운데서도 좀 엔터테인먼트 업종입니다. 온라인 팬덤 플랫폼은 물론 또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 주요 매출원이었던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4대 기획사인 SM, 또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의 3개월간 평균 주가 상승률은 17%에 달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백화점과 면세점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백화점 관련 섹터는 5%가량 상승을 했고요. 면세점 섹터도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가는 백화점과 면세점 기업의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현재 높은 상황은 아니다. 좀 낮은 걸로도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또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노마스크로의 일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또 고객들이 내점 방문을 활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좀 이런 실적 개선은 좀 당연한 결과다라는 기대감까지 지금 반영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분기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어서 정상화는 물론이고 이미 상승세에 올라탔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좀 백화점과 면세점업을 모두 두루 영위하고 있는 신세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려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가 32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아직 2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또 종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오민지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포스트 코로나로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자 콘택트 업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 신작 개봉 등으로 영화관은 다시 붐비기 시작했고 오프라인 매장 방문 손님 역시 이전보다 늘고 있습니다. 아이맥스의 경우에서는 좋은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좌석 판매율이 월등히 높거든요. 이러한 좋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 매장으로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매장 청결 부분도 조금 더 평소보다 신경 써서 더 많이 때문에 올해는 작년 대비로는 고객 방문 수도 확실히 증가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표 오프라인 업종의 실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에도 콘택트주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대표 콘택트 업종인 엔터와 백화점, 영화 모두 시장보다 초과 상승했습니다. 증권가는 콘택트 업종 사이에도 선호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인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콘택트 업종별 선호도가 엔터, 여행, 콘텐츠, 카지노, 극장 순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엔터와 콘텐츠 업종은 기존 모멘텀의 진행 예상 강도에서 긍정적으로 전망되며 상위 업종으로 자리했습니다. 엔터 업종은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매출 성장과 팬덤 강화가, 콘텐츠 업종은 OTT 등 국내외 플랫폼 경쟁 극대화로 오리지널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입니다. 여행 업종은 코로나로 미뤄졌거나 잠재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 카지노 업종은 콘택트 업종 중 주가가 가장 적게 올랐다는 점에서, 극장 업종은 거리두기 완화와 신작 영화 등으로 빠른 V자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는 콘택트 업종의 회복세가 주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익 전망치 변화가 얼마큼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 주가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불어오고 있는 콘택트주 훈풍. 업종별로 주가 상승의 선호도가 다른 만큼 투자 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확실히 뭐 콘택트주로 이 매수 추세가 옮겨가고 있는데 여러 콘택트주 가운데서 어떤 쪽을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방금 리포트에서 살펴봤듯이 카지노 주가 조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른 콘택트주의 섹터들보다는 아직까지 주가 상승폭이 좀 적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비대면 소비도 가능한 이 미디어 관련주는 먼저 올랐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회복이 좀 가장 느릴 것으로 보이는 카지노가 오히려 지금 매수 시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이달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랜드의 주가는 28,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최대 36,000원, 평균 34,000원까지 제시가 돼 있고요. 증권사들은 파라다이스 또한 2만 원의 현 주가보다는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았다면서 목표 주가를 소폭 상향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시노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승인되면 중국인 카지노 이용객이 크게 늘기 때문에 중요한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실적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 쪽이 아직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급격하게 쏠릴 만한 종목들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언택트라는 단어가 좀 일상적인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언택트와 콘택트 성향을 모두 가지는 업종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온라인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쓱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죠. 쓱뿐만 아니라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이나 스타벅스 코리아처럼 오프라인 이런 매장에도 원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좀 종식이 된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마트를 좋게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증권사에서는 이 이마트가 상품, 물류, 이커머스의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고 지난해 부진했던 이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큰 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8만 원까지 제시가 된 상태고요. 현재 주가가 약 16만 원인 걸 좀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20% 이상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렇게 언택트와 콘택트의 강점을 모두 지닌 기업으로 CJ E&M이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8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최근 다시 상승폭을 키우면서 16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CJ E&M은 유튜브, TV, 또 OTT 등 이런 온라인 플랫폼도 강세긴 하지만 본래에는 영화나 공연 사업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공연 사업이 사실 좀 포함되어 있는 음악 부분의 매출은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매출은 1,803억 원, 영업이익은 65억 원을 기록했는데 오프라인 콘서트가 중단된 탓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46.2%가량 줄어들었고요. 또 영화 부분의 매출액은 1,416억, 또 영업 손실은 135억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보다 매출은 59.5% 줄었고 영업 수지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영화관과 오프라인 콘서트에 많은 고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목표 주가 또한 상향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소 18만 원에서 최고 22만 원까지 제시가 돼 있고요. 평균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는 이 또한 아직 20% 이상의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콘택트주에 대한 소식들 들어봤습니다.